과거에 실패하셨던 경험도 있으신가요? 네, 실패 많이 했죠. 실패 많이 했고요. 갑자기 목소리가 좀 차분해지는데, 국내 주식을 예로 들자면 2020년도 코로나 장사 때 폭등을 하다가 21년도 7월 달부터 폭락이 시작이 됐죠. 엄청난 폭락이 있었고 24년도에는 반등이 있었고 현재는 약간 유지되는 이 정도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데요. 뭐 저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돈을 꽤 벌었었습니다. 시작한 지 2년 차 됐을 때는 사실 기고만장했었거든요. 아, 주식 뭐 별거 없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필 이 지점에서 이 바닥을 예측하지 못하고 여기에서 5억이라는 레버리지를 쓰게 됩니다. 이게 2022년 9월 달입니다. 엄청나게 떨어졌거든요. 지수가 거의 100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사실은 바닥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하필 9월 셋째 주에서 넷째 주에 지수가 약 7% 정도 더 빠집니다. 7%란 얘기는 코스피 7%는 종목은 30%가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억에 약 한 30%인 1억 5천 정도를 약 한 2주 사이에 손절하게 됐고요. 그때 시장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달았었습니다. 저는 이런 것처럼 실패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는 저는 무조건 시장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나 저같이 손절을 잘 못하는 성격은 테마주보다는 당연히 하락하더라도 믿고 모아갈 수 있는 실적주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구간서부터는 실적주 중심으로 스윙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빠르게 수익률을 개선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창업했었던 교육 스타트업의 실패인데요. 저는 지금 바라보기에는 마치 8개의 파이프라인을 가진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도 여러 번의 실패를 했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을 받으면서 교육 스타트업을 호기롭게 창업을 했는데 20년도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코로나가 왔죠. 근데 하필 제가 만들고 있던 서비스는 모임 앱이었습니다. 코로나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되면서 저의 모임 앱은 완성이 됐고 이미 론칭을 앞두고 있었고 투자금도 받은 상태였는데 집합금지가 생기면서 말 그대로 모임 자체가 다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21년도 말부터는 모임 자체를 할 수 없다 보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급격하게 위축이 되는데, 22년도부터 느꼈던 거는 뭐냐면 집합금지가 4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모든 수업 같은 것들이 줌 수업이나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유튜브의 시청률도 엄청나게 늘어났죠. 오히려 지금까지는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오프라인에서 지식 서비스를 했다면, 만약에 부산에서 어떤 강연 기회가 있다면 저는 갈 수는 없었거든요. 시간 대비해서는 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한데 한 21년도, 22년도에는 대부분의 정보기관이나 이런 강연 업체 같은 데서도 줌 수업으로도 충분히 그 비용을 지불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온라인 지식 서비스 전성시대가 21년도부터 펼쳐지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유튜브 구독자도 굉장히 늘었고, 예전에는 사실 우리가 줌 수업하는데 뭐 한 5만 원이라고 하면은 아 무슨 줌 수업하는데 5만 원이야 라고 했다면, 지금은 줌 수업으로도 300만 원짜리 400만 원짜리 강연이 엄청나게 많이 커졌거든요. 코로나라는 하나의 오프라인에 대한 악재가 온라인 비즈니스에 훨씬 더 큰 기회로 다가왔다. 지금은 유튜브 수익만 990만 원 정도가 되는 유튜브로서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고, 올해 말 같은 경우는 여러 온라인 플랫폼 강연 업체하고 다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처럼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절망적이었죠. 법인도 적자로 돌아서고 그동안에 모였었던 사업들이 다 안 되고. 그렇지만 한편으로 시장의 트렌드를 읽는 눈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유튜브 사용자의 급격한 증가, OTT 서비스의 확대, 유튜버들의 공중파 진출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시대적인 흐름들을 읽으면서 아, 나도 그럼 온라인 쪽으로 좀 더 집중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오프라인의 비중을 줄이고 온라인에 투자하고 좀 더 공부하는 그런 식으로 위기를 타개할 수 있었습니다. 약 7년의 시간을 경험을 하면서 순자산은 50억 정도로 늘어났는데, 이 과정 동안에 많은 것들을 잃게 됐습니다. 많은 시간들을 잃었고요. 많은 사람들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20, 30대 참 좋은 나이죠. 연애도 해야 되고 데이트도 가야 되고 여행도 다녀야 되고 참 좋은 나이인데, 또 뭐 친구들하고 술 먹는 것도 너무 재밌고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시간은 24시간은 한정돼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잠도 많이 자야 돼요. 잠은 8시간 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왔다 갔다 뭐 이동 시간이라든지 식사 시간 다 제외하고 나면 하루에 많아봤자 8시간에서 10시간 사이예요. 그럼 이 시간 동안에 내가 뭔가를 공부하고 그 N잡에 대한 공부를 하고 전문성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럼 당연히 그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주식 블로그 같은 경우도 성장하기 위해서 1일 1포스팅을 2년 동안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했었고요. 주식가 같은 경우도 1시간 대본 준비, 1시간 촬영을 2년간 했습니다.
그럼 최소 2시간 이상 내가 공부를 하는 거죠, 하루에. 그럼 2시간씩 240거래일 480시간. 1년에 최소 480시간. 그렇게 해서 약 2년 정도, 약 1000시간 정도를 투자를 하니까 주식의 웬만한 것들에 대해서는 청산유수처럼 설명을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거든요. 그런 것처럼 단기간에 내가 시간을 쏟아부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많은 지인들과의 시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여행, 그런 것들에 대한 시간들은 많이 줄일 수밖에 없었고요. 저는 심지어 여행지에 가서도 유튜브를 다 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분명히 포기하는 게 있어야지 얻어지는 게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